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 지갑 해킹도 가능하고 네네. 정부 기관, 뭐 은행, 핵무기 실제로 해킹이 가능해요. 애플의 문자 메시지랑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제품에는 양자 내성 암호가 탑재가 됐습니다. Very useful quantum computers. That'd probably be on the early side. If you said 30 is probably on the late side. But if you picked 20, I think a whole bunch of us would believe it. 아이온큐 레버리지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네. 전날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맞아요. 그 이제 마요라나 1이라는 양자 칩을 또 개발했다고 네이처지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직접 하기보다는 지금 AI 시대의 GPU 대장으로서 발만 담가두고 있다가 잘하는 곳이 있으면 나중에 거기에 얼마 전에 엔비디아 핵심 임원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또 뉴튼도 유일하게 실패한 게 주식 맞습니다. 투자예요. 네. 말아 먹을 뻔했어요. 맞아요. 집안을. 거물들이 하는 얘기보다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우리가 투자 기회를 볼 수 있거든요. 미국 증시를 흔드는 핫한 뉴스부터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쉽고 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미장 토크쇼 미장원의 원장 이종원입니다. 두 분 먼저 인사 나누고 본격적인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타공인 과포자들의 구원자 엑소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 엑소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중심에 선 기업이죠. 아이온큐 주주들의 리더 권중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있고 투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가을바람 권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저희 미장원 첫 영업을 개시하게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야 될까 좀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 언급될 때마다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로 시작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 양자 컴퓨터 얘기가 너무 뜨거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다소 격앙된 논조의 양자 컴퓨터 담론이 좀 주류를 잃었다면 오늘은 좀 요란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직관적이 좀 재미있는 양자 컴퓨터의 세계 또 미국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곳에서 두 분을 찾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투자 서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대세에 올라타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책도 많이 나가게 됐고 양자 컴퓨터 산업이나 기업은 한 4년 정도 팔로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굉장히 좋은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역시 되는 사람은 된다고 딱 네. 여기에 시류에 올라타셔서 네네. 또 서적도 굉장히 좀 호응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소개를 드린 것처럼 그냥 대중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포지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양자 컴퓨터도 제가 양자 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밥을 좀 까시는 건가요? 그렇죠. 밑밥을 까는 거죠. 왜냐하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뭐 특정 분야에 대가여서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준으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떠먹여주는 가공시켜주는 그런 입장으로 오늘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여기 출연을 하게 됐다. 떠먹여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쵸, 그쵸. 좀 맛있게 좀 네. 떠먹여 주시길 최대한 좀 쉽고 기대하겠습니다. 재밌게. 근데 사실은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그 노벨상 수상자이자 이 양자역학의 한 대가였던 분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80억 인구 중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오늘 뭔가 좀 이해가 간다. 그러면 이제 잘못 파악하신 거고. 그렇구나. 모르겠다. 근데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해하신 거라고. 제대로 된 인간이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본 주제가 메인 테마가 그겁니다. 빅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 뜨거운 감자, 이 양자 컴퓨터 과연 기회인가 위기인가?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키 열쇠가 될 거라는 거에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양자 컴퓨터의 정수를 제대로 알고 느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AI 그리고 기존의 일반 반도체와는 좀 어떠한 면에서 좀 비교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양자 역학을 알아야 되겠죠. 이 양자 역학이 사실 양자에 대한 역학을 배우는 학문이거든요. 벌써부터 어렵다. 그렇죠. 듣기 근데 이거를 싫어지는데. 풀어보면은 역학의 학이 배울 학자고 역이 움직일 역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움직임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그 MC 분께 공을 던지면 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저는 공 하나 던지면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지, 제가 여기 던지면 옆에 계시는 게스트분이 못 받잖아요. 그럼 이게 입자라면은 제가 지금 소리를 지르면은 공이랑 다르게 제 목소리는 여기 MC분이나 두 분 동시에 들을 수 있잖아요. 공과 다르게 제 목소리는 이제 파동이라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는 뭐냐면 이 공처럼 입자성을 띠면서 한 사람한테 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파동성, 동시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파동성을 띌 수도 있는 성질을 가진 것들을 양자라 그래요. 양자 역학. 네. 그러니까 중첩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첩이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맥락인 거죠. 제 목소리는 동시에 여기 MC분이랑 여기 게스트분 동시에 지금 중첩 동시에 그쵸, 들을 그쵸.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공처럼 제가 공을 던지면 한 분 한 분 줘야 되지만 이게 두 분이 아니고 1000분, 10,000분이 생기면 저는 10,000번 던져야 돼요. 하지만 파동성의 성질을 구현하면, 즉 중첩의 성질을 구현하면 저는 한 번 크게 소리 지르면 10,000분이 동시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똑같은 원리로 양자 컴퓨터도 이 중첩의 원리가 기술적 근간인데 중첩의 원리를 잘 적용하면은 고전 컴퓨터처럼 하나하나 계산할 게 아니고 한 번의 중첩으로 여러 개의 동시에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가능성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진짜 이거는 가능성이 아니고 구현이 됐고 상용화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실험실 레벨에서는 이게 이제 각 그 빅테크라던가 특정 연구소에서는 이제 구현을 해서 이게 막 이렇게 논문으로 나오고 지금 최근에 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첩돼 있다.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전 컴퓨터는 이제 책을 읽으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첫 페이지, 끝 페이지를 하나씩 읽는 게 아니고 동시에 모든 페이지를 다 공부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단순히 책 한 권이면 몇 초 차이 안 나겠지만 이게 10,000권, 20,000권, 100,000권, 10,000,000권 또 잘못해도 몇만 개가 되면은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고전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의 이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뭔가 대충 알아들은 척을 해야지 조금 그냥 덜 무시해 보일 것 같아서. 중첩을 이해해주면 그냥 제 목소리가 동시에 두 분 다 들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은 하나씩 던지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신 저, 거죠, 저도 작가님? 딱 그 정도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랑 반도체도 여쭤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는 뭐 양자 컴퓨터랑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이제 병영해서 쓸 수도 있고 독립적인 기술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도구 같은 거예요. 뭐 CPU나 GPU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 맞습니다. 가장 핵심 근간은 이제 잠재적 패턴을 잘 파악한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사물들에 대해서 차이점을 더 잘 구분하면 구분할수록 이게 똑똑하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인공지능한테 강아지, 고양이 사진 보여주면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엔 사람보다 더 잘 구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털이 더 혓바닥이 더 까칠까칠하고 몸무게가 좀 더 가볍고 털이 좀 더 길고 꼬리가 더 길고 그러니까 고양이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잠재적 패턴이란 건 우리도 딱 보면 강아지, 딱 보면 고양이 판단하잖아요. 아,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얘네들 알고리즘 100% 파악 못하지만 GPU를 계속 때려 넣으니까 이 반도체 GPU를 계속 때려 넣으니까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패턴이나 일종의 프로세스에서 판단을 했다면 맞아요. 이제는 정말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죠,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GPU를 많이 때려 넣으니까 GPU가 단순 계산을 잘해주는 이제 장치거든요. 그럼 계속 넣으니까 얘가 어느 순간 뭔가 깨어난 것처럼 이걸 이제 창발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강아지, 고양이 구분도 못했고 심지어 호랑이 사진 넣어주면 호랑이가 고양이랑 비슷하니까 고양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재적 패턴이 이제 30년, 40년의 최고의 대가 병리학자도 이제 그 조직 슬라이드, 암 조직 슬라이드 보면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잠재적 패턴으로 차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도 구분을 못하는 거, 여기 암세포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초기의 암도 이제 구별해낼 수 있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결국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게 녹색불인지 이게 사람인지 이게 강아지인지. 그렇죠. 그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이제 자동차에 넣으면은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 엄청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제 양자 컴퓨터도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는 그런 인공지능이 계산할 때 이제 쓰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그래서 AI 반도체라 그래서 이런 기존의 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이런 잠재적 패턴을 잘 파악할 때 좀 더
유연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그 맞춤식의 반도체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AI 반도체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AI든 아니면은 양자 역학과 관련된 컴퓨팅 시스템이든 결국은 병렬적으로 서로 융합을 하면서 하이브리드화돼서 맞아요. 같이 가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 기술과 양자 컴퓨터가 결합돼서 훨씬 더 이제 시너지를 낼 거다라는 그 전문가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뭐 양자 역학 또 양자 컴퓨터 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미국 시장 또 투자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맥킨지라든가 뭐 오디서치 같은 이런 컨설팅 업체들이 이 양자 컴퓨터 산업의 엄청난 포텐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내놓았고 그것과 연계돼서 주가도 우상향 추이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2025 CES 젠슨왕 우리 빅테크 상왕님이시죠? 우리 젠슨왕 형님께서 굉장히 좀 폭탄적인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쓸만한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젠슨 왕께서 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연계돼서 마크 저크버거 이제 메타 CEO도 이 논쟁에 합류하면서 불을 더 지폈는데요. 팟캐스트 이제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을 해서 실용적인 패러다임이 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릴 것 같다. 이런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발언 직후에 뭐 아이온큐도 그렇고 또 리게티 컴퓨팅도 그렇고 뭐 듀웨이브 퀀텀 등 주요 기업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관련 기업들도 우리 젠슨하고 이렇게 한 마디 똑 하니까는 정말 큰 어떤 풍파를 겪게 됐는데 반이 아니고 레버리지 잘못한 분들은 그냥 맞아요. 100%가 날아가신 분들도 아이온큐 레버리지 그 상품 아예 상장 폐지가 네, 됐잖아요. 상장했어요. 네. 그 직후에 이 발언 직후에 뭐 리게티 컴퓨팅이나 퀀텀 컴퓨팅도 뭐 40%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이 빅테크 CEO들의 이런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요거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반박하는 그런 멘트를 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빅테크 리더들이 이제 상반되는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업계가 다시 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믿고 가야 될지 좀 궁금하게 돼요. 관련 기업이라는 측면을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양자 컴퓨터 투자를 4년 전부터 했는데요. 선구자시네요. 네, 그때만 해도 양자 컴퓨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관련 기업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상 지금 2025년 1월 CES부터 이 포문이 열렸다는 거는 저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호재군요. 네,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런 거물들한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논란의 거리가 될 만큼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라고 저희는 논란 속에서 주가를 좀 그렇죠. 부스팅 시킬 수 있는 연료들이 계속해서 이제 네. 활활 좀 공급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분들이 또 얘기하면 돈과 관심이 쏠리게 되고 또 VC에서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젠슨왕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에 좀 더 치중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쓰는 고객사 회장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SAP 아시죠? 네네네. 이제 기업들이 쓰는 시스템을 이제 이끌고 가는 회사인데 거기 회장도 내가 봤을 땐 3년에서 5년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거물들이 하는 얘기보다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우리가 투자 기회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올해 7조 원이 들어갑니다. 양자 과학에. 7조 그래서 지금 상원 하원 합쳐서 7조 원이 들어갈 예정이고 중국은 이미 지난 한 7, 8년 동안 13조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허페이성에 보시면 양자 클러스터가 크게 지어져서 그 안에 연구원만 1000명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도 대규모 투자를 네네. 발빠르게 그렇죠. 선제적으로 이제 취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덧 빅테크 수장들의 입까지 나왔다는 거는 가셔야되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 네. 그 알파벳 CEO죠. 구글의 모기업. 이 CEO께서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돼서 등장하는데 한 5년에서 10년이면 된다. 그러니까 10년 내로 나올 거다 이런 네네. 또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글 입장이라고 이걸 보면 될 것 같고 네네. 또 빌 게이츠, MS 창업자 이 양반도 양자 컴퓨터는 빠르면 3년 내에 상용화가 될 거다. 또 완전히 또 젠슨 황 온과는 좀 반대되는 지금 스탠스를 네네.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요 다이나믹한 어떤 시류의 변화 속에서 투자의 기회도 좀 꽃피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아이온큐 어떤 주주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또 리더시지 않습니까? 네네. 또 아이온큐 창업자이신 공동 창업자이신 김정성 듀크대 교수님께서도 좀 젠슨 황의 발언은 엔비디아처럼 이런 빅테크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대기업 향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데 한 20년 30년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재해석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사실 솔직히 보면은 약간 돌려서 까신 거죠. 아, 깐 거죠. 너네가 하면 20년 걸리겠지만 맥인 거군요. 우리는 아니야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데이브 퀀텀의 이제 CEO 이제 앨런 버러츠도 젠슨 환의 발언은 네네. 우리 양자 컴퓨터 요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밥그릇을 뺏길까봐 네네. 한 발언이다. 정색을 하면서 좀 이제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두 분께서는 어느 쪽에 좀 손을 더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그 젠스망 씨나 아니면 뭐 빌 게이츠 분이나 그리고 또 이제 마크 저커버그 분이나 그분들이 결국 다 이 양자학 그 전공자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분들을 보면은 결국 이 파이는 일정하고 돈은 그거를 결국 누가 우리 주식에 많이 투자하게끔 만드냐의 수장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좀 숨겨진 저희도 봐야 되고 그 발언들에 대해서 마크 저커버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양자 컴퓨터 이제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10년, 20년 걸릴 것 같다. 저는 10년, 20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앞에 전공자가 아니지만이란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지만 한 10년, 20년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전공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뭐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이게 너무 그 한 번 발언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경솔하게 한 발언일 수도 있고 권위에 어쩌면 얹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마디 한 거네요. 젠슨 황 그분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도 2045년에 특이점이 올 거고 그때쯤에 이제 올라갈 거라 했는데 지금 20년도 더 빠른 시기에 벌써 특이점이 오네 마네 말할 정도로 큰 발전이 갑자기 있었잖아요. 양자 컴퓨터 기술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메이저한 네이처지나 이런 사이언스지에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이처지 사이언스지는요 바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기술적 근간이 있으면은 이게 판단해서 이제 어셉을 해주거든요. 근데 대기업에서 한 연구나 연구소에서 한 연구 결과들이 이런 논문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정도 그 시기가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고 당장 2, 3년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퀀텀 점프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퀀텀 점프가 이제 어느 순간 될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도 맞는 그쵸, 거고. 그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시적인 성과나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각 기업이나 연구소별로 우리는 이런 양자 컴퓨터 개발했어, 우리는 이런 칩 개발했어 이런 게 지금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바로 전날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맞아요. 그 이제 마요라나 1이라는 양자 칩을 또 개발했다고 네이처지에 나왔거든요. 네네. 네이처지가 굉장히 그 메이저한 논문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도 지금 주장하기로는 한 몇 년 안에 이제 그 양자 컴퓨터 우리는 구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엔비디아만큼 굉장히 큰 빅테크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지금 네이처지에 내면서 우리는 몇 년 안에 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뭐가 정답일지 한쪽을 무조건 100%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맞습니다. 젠슨 황 씨의 발언처럼 30년이 걸린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언하는 것처럼 2, 3년 안에 상용화될지 이걸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이 기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연구들이 진짜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실체를 봐야 된다. 그렇죠. 실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논문으로 나오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으시지만 아직 직접 투자에 발을 담그고 계시지 않은 우리 앞으로 투자 기회가 없고. 엑소쌤의 네, 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권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젠슨항의 저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를 왜냐면 봐야 된다. GTC가 조만간 열리죠. 아, 맞아요. 네, 근데 첫날이 맞아요. 양자데이로 지정을 했어요. 참여자 엔비디아가. 명단에 아이언큐가 있던데. 네, 아이온큐도 있고 IBM도 있고 뭐 리게티, 디에이브 다 맞아요. 듀에이브 초대를 퀀텀도 있고. 했죠. 그 엔비디아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얘네들은 직접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GPU를 갖다 놓고 너네 거 가져와서 붙여서 써봐라라는 쿠다큐라는 플랫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직접 하기보다는 지금 AI 시대의 GPU 대장으로서 발만 담가두고 있다가 잘하는 곳이 있으면 나중에 인수합병 시키려고 할 AI 거예요. 시대의 어떤 총화로서 권위를 좀 유지하면서 네네네. 자기 섹터에서 공고히 그 지위를 유지하다가 그쵸. 뭔가 양자 컴퓨터 쪽에서 먹을거리가 생기면 야 좀 같이 좀 해보자. 그쵸, 그쵸. 뭐로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네, 거네요. 그런 또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지금 시카고 쪽에 가보시면은 일리노이즈주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양자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얼마 전에 엔비디아 핵심 임원들이 방문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진행되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앞에서는 이상하죠. 큰 소리를 치고 네네. 뒤에 가서는 쓱 좀 이렇게 네. 감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 일단은 저는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패권 분쟁의 핵심이 이제 양자 기술이 됐고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국가 차원에서 미국의 주정부 차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에서 뛰어난 양자 파트너 하나씩 만나가지고 뭐 1,000억대에서 조 단위로 투자를 해서 우리가 먼저 할게 요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엑소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상용화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은 나오고 있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이 언제 나오느냐? 뭐 진보적인 사람들은 올해 양자로 강화된 생성형 AI가 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3년, 5년 그 정도 보고 계시고요. 20년은 사실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어쨌든 이 모든 담론의 어떤 시발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소위 그 쩌는 양자칩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에서 만든 신형 양자칩 윌로우가 이제 세상에 오픈이 되면서 이제 발화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뭐 이제 슈퍼컴퓨터가 뭐 10에 25년승이 걸리는 문제를 이 윌로우는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좀 다왔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양자 컴퓨터들은 큐피트를 늘리면 이제 계산 속도는 빨라지지만 오류율도 같이 올라가는 맞아요. 그런 양상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이 큐비트를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류의 그 횟수가 빈도가 더 줄어든다. 네네.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오류 수정은 가장 큰 이 분야에서 난제 중에 난제였는데 이제 임계값 이하의 오류를 달성했다고 하는 윌로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윌로우가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둔 건 맞는 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 개발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일단은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랑 당연히 다르니까 이름이 양자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 양자는 핵심 기술적 근간이 제가 무슨 상태를 만드는 거라 그랬죠? 핵심 기술이 근간, 이제 근간. 무슨 상태? 제가 무슨 좀 상태죠? 제 목소리는 그렇죠. 중첩, 네. 중첩. 네, 1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외줄 타기를 하면 한 명이 올라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한 명씩 올리는 거예요, 병렬로. 그러면 한 명만 삐끗해도 다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넘어야 될 산 중 하나는 이런 중첩 상태를 어떻게 좀 덜 까다로운 조건에서 중첩 상태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인 거고, 그중 이제 획기적인 결과 중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월 19일자로 네이처지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요라나 1이라는 그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이게 중첩 상태가 잘 되는 입자를 구현했다 그래요. 이게 마요라나 입자라 그래서 이게 전자가 특정 상태가 되면은 얘네들 자체가 굉장히 쉽게 중첩이 된대요. 잘 온도가 좀 올라가거나 또 온도가 또는 뭐 공기가 좀 들어와도 이게 입자로 이제 안 깨지고 이제 중첩 상태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컴퓨터보다 훨씬 오류가 덜하고 중첩이 잘 되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8개를 큐비트를 연계해서 성공했지만 이론적으로 이게 지금 제대로 된다면은 100만 큐비트까지도 금방 될 것 같아서 뭐 한 2, 3년 내면은 우리는 양자 컴퓨터 성공할 것 같다. 그럼 진짜 상용화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장으로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대한 장치, 그러니까 기반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거는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포장지를 따들으면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엑기스는. 근데 그 꾸러미가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최적화시키는. 그렇죠. 중접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고 빛을 제거하고 아하. 공기를 빼고 뭐 그런. 최적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맞아, 거예요. 맞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업가 주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 작년 한 해를 미친 듯이 달궜던 이 양자 컴퓨터, 구글이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AI를 이제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들도 미친 듯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이온큐는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만에 한 300% 오르지 않았나요? 네, 한 그쵸. 6불에서 한 50불까지 한 8배, 그쵸. 9배 올랐죠. 리게티 컴퓨팅도 제가 기억하기로 1년 동안 거의 1000% 이상 네네.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스크 주가도 원래 1달러 언저리여서 그 상장 폐지 유의 종목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경고 네네. 대상이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구글이 개발한 그
그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의 파급력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하면서 경고 딱지도 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주시장에 여파를 미쳤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스크 같은 종목은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 15위에 랭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만약 두 분께서 양자 컴퓨터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시나 원래 투자를 하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네.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주가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뭐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만큼 양자 컴퓨터가 핫해졌잖아요. 다 알고 있죠. 네, 근데 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기본 100배, 200배, 뭐 실스큐 같은 경우는 3,000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엑소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 3년 내에 하겠다고 했지만 그 얘기를 하는 양자 기업이 지금 5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일정 비중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네. 좀 수리적으로 이제 투자 시장에 접근을 네. 하신다고 봤을 때 지금은 접근하기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과학 아니에요? 커뮤니케이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핵심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고 과학을 잘 알고 논리적이고 뭔가 음. 티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할 것 계시네. 같지만 본인에 대해서 그 바라보는 시선을. 그런 엄청난 자연 철학자, 수학자 대가였던 뉴턴도 유일하게 실패한 게 아, 주식 맞습니다. 투자예요. 네. 말아먹을 뻔했어요. 맞아요. 집안을.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함부로 이제 판단하면 안 되고 뭐 또 비슷한 우스갯소리로 이 블록체인 이런 가상화폐 그 시장에서도 주변에 엄마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야 이거 좋다는데 이제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때가 고점이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는 봤을 때 뭐 양자 컴퓨터든 인공지능이든 모두가 다 알고 있을 정도가 됐다라는 거는 과열됐다라는 거고 아무리 이게 길게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조금은 이게 약간 테마화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메이저한 논문에서 나오고 다양한 연구소에서 이런 각자의 자기만의 특정 그 중첩 상태를 만드는 입자를 개발하고 마요라나 입자처럼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결국 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 네네네. 네, 어쨌든 우리 과학 엑소쌤께서는 아직은 직접적인 투자에 발을 들여놓고 계시진 않다. 네네. 저는 투자는 안 했습니다. 네. 그 저는 이미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여기 네, 입장이 저도 달라. 조언을 드리기가 조금 입장 차이가 애매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딱 좋네요. 이거 직접 투자자고 저는 아예 투자 안 하는. 그렇구나. 근데 두 분의 의- 행보를 네. 제가 계속 트래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의견은 이제 비슷하게 모이는 게 저는 그렇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사실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주요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도 있고 또 IBM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논문을 발표하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MS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양자 컴퓨터의 어떤 실질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또 리드하는 기업과 실체가 있는 기업은 좀 어디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우리 아이온큐도 있고요. 사실 글로벌 양자 컴퓨터 시장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는 구글과 IBM 이 두 회사가 좀 양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글이 이제 2019년도에 양자 컴퓨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 능력을 좀 극대화하면서 큐비트 확장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윌로우 칩을 통해서 좀 양자 오류를 좀 최소화하면서 정확성을 높이는 데 좀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방점을 좀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엑소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9일자 어제자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위상 초전도체를 사용한 양자 컴퓨터 칩인 마요라나 1 이것도 이름 어렵다. 마요라나 1을 개발했다고 치킨 마요 밝혔습니다. 이랬으면 치킨 마요. 치킨 좋네요. 마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또 양자 컴퓨터 칩과 완전히 다르게 좀 위상적인 큐비트로 우리는 개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드하고 있는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를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기술이 앞서고 있는 기업보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장해서 숫자를 체크할 수 있는 기업이 아이온큐, 디웨이브, 리게티,
뭐 이게 세 개가 주요 회사가 되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상 매출이 없습니다. 거의 사실 없다. 유의미한 매출액을 볼륨을 좀 이렇게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이온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온큐만 분기별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리게티나 디웨이브는 2년 전 상장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지지부진하게 그리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IBM이랑 구글, 아이온큐랑 누가 앞서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질문이 잘못된 게요. 대기업들은 호되게 당장 꾸짖어 주십시오. 네, 요거는 굉장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로 매출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실 수준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상품화할 수 있어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차이가 이게 그렇겠군요. 지금은 아이온큐가 매출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 구글이나 뭐 허니웰 밑에 있는 컨티뉴엄이나 IBM이 이를 갈고 상품화를 시킨다.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쪽에 몰빵하시면 안 되고 네,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 아이온큐를 위시로 한 뭔가 이런 스타트업, 네. 이런 벤처 느낌이 나는 회사를 이런 말씀하셨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IBM, 구글 같은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좀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요?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스타트업들 아까 말씀하신 디웨이브, 리게티,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의 임원진을 살펴보면 예전부터 작게 회사를 키워서 팔아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애초에 이 회사를 세웠을 때 어느 정도 키우면은 큰 회사에 넘기겠다라는 의도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자가 변곡점을 보이는 한 2, 3년 안에 이제 인수합병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M&A 전쟁.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IBM, 구글, 말씀하신 또 여러 스타트업 업체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동안 이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큐비트의 불안정성인데 사실 큐비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환경에 너무 민감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 온도 또 그다음에 뭐 전자기파 심지어 그 미세한 진동 파동에 의해서도 쉽게 깨지는 현상, 디코히어런스라고 하나요? 네, 이런 게 어긋남. 네, 그게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는 극저온의 냉각 장치, 그다음에 미세 진공 시스템을 갖춘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한 포장지, 거대한 장비 속에서만 이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 양자 컴퓨터를 현실화시키는데 어려움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런 문제 해결점을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다양한 기업에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고 제가 알기로 IBM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큐비트 많이 늘려보자.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단점이 아까 예를 드는 것처럼 이 큐비트를 병렬로 연결하는 거는 큐비트 하나하나가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게 까다로운데 일단 많이 올리면 외줄타기에 사람을 일단 계속 올리면 계속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쵸. 금방 넘어질 수밖에 아, 없겠죠. 외줄타기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IBM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큐비트를 만들어서 성능을 높이는 전략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 어긋남, 디코히어런스 즉 중첩 상태가 깨지면서 입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무한히 늘릴 수는 없거든요. 큐비트를.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한두 명이 무조건 떨어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IBM 같은 경우는 이런 큐비트를 많이 일단은 늘리는 전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은 좀 걸리더라도 이 오류가 잘 안 생기게 중첩을 잘 유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오류 정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안정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양자 컴퓨터로 개발해 보자. 그게 이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구글과 IBM이 아예 처음 바라보는 관점부터가 좀 다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이제 이 구글도 그렇고 이제 2월 19일자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류 정정을 안 해도 되는 처음부터 안정적인 입자 이제 마요라나 입자라는 가상 입자를 구현해서 했다. 그러면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외줄 타기 하는데 일단 많이 올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외줄 잘 타는 사람들을 이제 구하는 거죠. 선수들을 먼저 올리는 그렇죠. 거구나. 그런 입자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당연히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구해서 올리면 이제 다른 일반적인 큐비트의 이런 양자들보다는 다른 곳은 5명 올라가도 많이 흔들리는데 우리는 5명 올라가도 5명보다 아마추어로 올리는 것보다는 진짜 찐 프로가 선수들을 그렇죠, 이제 올리는 그렇죠. 게 낫겠죠. 찐 선수들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래서 이제 좀 느린 거죠. 큐비트 하나하나 올리는 것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멀리 봤을 때는 결국 이 가장 큰 허들 중 하나가 이 오류 정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결 어긋나 디코헤런스가 중첩이 깨져버려가지고 계산이 이제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경우에는 이걸 다시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자금도 굉장히 많이 좀 투입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서 양자 컴퓨터 이제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상용화를 누가 먼저 이제 앞당겨서 현실화 시키느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계산 속도에 사실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쓰는 모든 그 보안, 암호 이런 부분이 풀려서 금융 시스템에 마비가 올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담론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은행을 한번 가더라도 뭐 비밀번호 뭐 보통은 금융권 네. 비밀번호 4자리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이거를 뭐 다 해독을 하려면 그냥 일반적인 그 산수로 생각했을 땐 0부터 99까지 계속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걸 하나씩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뭐 중첩이라고 해야 되나? 네, 동시에 중첩. 대입하면서 한 번에 그 결과값을 이제 유추해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의 그 프라이빗 키 있잖아요. 이 암호를 일일이 대입해서 알아내려면 뭐 정말 1조 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도 영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10분이 되지 않는 시간에 그 암호를 해독할 가능성이 있다. 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담론화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는 그 과정도 저희가 목격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된다면 진짜로 이제 고성능의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된다면 실제로 해킹이 가능해요. 비트코인 지갑 해킹도 가능하고. 네네네.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거에 비트코인만 꽂혀 있는 게 그 암호화폐만 꽂혀 있는 게 사실 이런 암호 지금 우리가 쓰는 근간 체계가 모든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부 기관, 뭐 은행, 그다음에 뭐 심지어 그렇죠. 핵무기 열 푸는 그 키도요. 우리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그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을 쓰거든요. 그 말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돼서 뭔가 풀린다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체계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정부나 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는 만큼 그거에 대한 저항을 띠는 이런 똑같은 이 암호 시스템도 같이 개발 중이고 쉽게 예를 들자면 이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OTP라던가 뭐 이 비트코인에서 이제 이런 비밀번호 누르는 거나 은행에서 쓰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최적화 문제 소인수 분해 원리를 쓰는 건데 쉽게 비유를 들자면 이 공개키 암호화는 한마디로 이제 공개키 열쇠를 다 던져줘요. 그리고 자물쇠 하나를 줍니다. 그럼 이 자물쇠 하나인데 이거 열어봐. 근데 열쇠를 몇백만 개를 줘요. 그럼 그 중에 딱 하나의 열쇠가 열리니까 너 열어봐 하면은 절대 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는 한 개씩 다 열어봐야 돼요. 그럼 이게 열렸다. 근데 이게 뭐 7,821번째 몇백만 분의 일지 첫 번째 일지는 알 수 없으니까 엄청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그 열쇠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몇백만 개를 끼워 넣을 수 있고 그 중에서 1245만 3721번째 열쇠가 열려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근간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거를 대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당연히 모든 우리가 쓰는 암호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 열릴 수 있고 다 이게 뭐 암호체가 무너질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지금 그 양자 저항 암호라 그래가지고 저항 암호. 그렇죠. 똑같이 이런 그런 양자적 특성을 활용한 그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암호 시스템도 지금 개발 중이고 디펜스 시스템이 지금 그렇죠, 개발 그렇죠. 중에 있는 거구나. 네. 실제로 이런 기술적 근간도 논문으로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양자 암호라는 시스템도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게 접근하면 이게 딱 그 중첩 상태가 풀려버려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막혀버려 그냥 모든 게. 그러니까 절대로 뚫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모든 시스템 암호 체계에서 이제 바꾸지 않을까, 적용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암호 체계가 붕괴되면 뭐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뭐 사회 전반 시스템, 뭐 네. 정부 기관부터 해서 은행, 그다음에 뭐 사기업까지 그렇죠. 사실 모든 게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이제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어떤 사회 전반적인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자극적인 부분에서 이제 여론이 좀 포커싱 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좀 첨언을 드리자면 미국의 NIST가 표준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인데 거기선 2016년부터 이미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 후보를 뽑았고요. 작년에 최종화가 돼서 3-4개가 파이널라이즈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연방기관들은 다 바꿔라라는 권고안이 이미 나왔고요. 아, 권고안이 나왔구나. 네, 근데 그걸 이제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아하. 미국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재밌는 게 애플의 문자 메시지랑 삼성전자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제품에는 양자 내성 암호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하냐면은 지금 암호화된 정보를 가져갔다가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이거를 해독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앞서가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정도 레벨에서 벌써 벌벌 떨 뚫리지 필요 없는 않겠냐 거구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저도 아이온큐 투자하지만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약간 말씀드렸는데 역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권 작가님의 말씀에 좀 네.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담론이 뭐냐면은 이 계속해서 이제 코인 시장 얘기인데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 코인 시장에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를테면 그 나카모토 사토시의 그 잃어버린 그 네네네. 비트코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킹돼서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당장 일어날 리는 만무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책에 담았었는데 한 4, 5년 뒤면은 큐비트가 한 1000개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때 정도 되면은 해킹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아까 엑소쌤이 말씀하신 대로 그 퍼블릭 키가 공개된 지갑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그 버려진 채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시간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는 아직은 해킹하려면 너무 먼 얘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잃어버린 비트코인인데 그게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10% 정도? 한 400만 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한이 한정적이네요. 네, 그래서 뭐 10%면 사실 그냥 따지고만 봐도 10% 떨어지겠구나 요 정도 차이지 오히려 선순환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더 시선도 많습니다. 있고 네. 사실 뭐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우리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네네. 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 워낙 다이나믹하게 시장이 그렇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팩트 사실과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계속 투자를 하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가 더 진일보하고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뭐 핵무기의 개발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바이오 사이언스, 네. 뭐 바이오 쪽에도 직접 투자, 뭐 이렇게 R&D 쪽에 연계를 해서 네. 굉장히 좀 진일보한 어떤 모습을 연출하는데 좀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양자 컴퓨터가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뭐 핵무기를 푼다던가 개발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분명히 국가별로 이런 것들 대비를 하고 있을 거고 그것보다는 저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에 먼저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개발이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또 기후를 예측하는 거. 사실 지금 슈퍼컴퓨터도 기후 예측을 전혀 거의 굉장히 많이 틀리고 맞아, 있거든요. 기상이보 맨날 틀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 나비 효과라 그래서 이 몇 가지 그런 변수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많이 기하급수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의 변수가 잘못되니까 나머지 것들이 도미노처럼 다 어그러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난제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이 날씨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양자 컴퓨터를 쓰면 이제 기후 모델링이나 날씨 예측,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 크게 쓸 것 같다. 저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어떤 인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에서 네. 좀 행복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 쪽 사실 신약 개발하는데 뭐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뭐 20년까지 맞아요. 걸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 컴퓨터 칩이 계속 진일보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좀 간소화하고 네. 짧은 기간 안에 신약들이 좀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개발될 수 있는 그 시대가 오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번 노벨상도 최근에 그 인공지능이 받았거든요. 네네네. 알파폴드라 그래서 이런 단백질의 접힘을 예측해가지고 우리가 생기는 모든 대부분의 질병은 단백질이 잘못 접혀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인공지능의 그런 프로그래밍과 이 양자 컴퓨터가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이런 인류에 큰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 쓰일 텐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서로 결합을 하면은
더 큰 이제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한 일이다. 네네네. 네, 우리 또 엑소쌤 제가 아까 전에 번외로 들었을 때 뭐 바이오 쪽에도 뭐 투자 경험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해서 댓글 올라오는데 제가 투자한 주식이 계속 올라와서 되게 놀랐어요. 지금 일각이신 것 같은데 되게 마이너한 주식인데. 나중에 한번 또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작가님, 네네. 사실은 뭐 양자 컴퓨터 또 아이언큐 또 주주들의 리더로서 좀 캡틴 역할을 또 하고 계신데 네네. 비트코인도 예전부터 많이 투자를 하고 계셨다고 네네네. 들었거든요. 그런 섹터 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직접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영역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이 AI가 대세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는 기준은 2, 3년 내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또는 선도 기업이거든요. 미리 항상 선제적으로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싸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높이 올랐을 때 파는 전략을 쓰는데 지금 보시면 딥시크 여파도 있었지만 지금 생성형 AI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성형 AI들이 다 쓰는 게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생성형 AI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장한 기업 중에 미국의 이노데이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노데이터. 네, 이제 그 기업이 그런 데이터를 만들거나 이제 생성형 AI를 개선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 기업을 한 6개월 전부터 지켜봤는데 지금 벌써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생성형 AI가 대세다라고 해서 무작정 구글, 뭐 아마존, 메타 이런 데 투자하지 마시고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자원이 뭐고 그거를 만드는 선도 기업은 어딜까 이런 식으로 좀 사고를 확장해 보시면은 이 밸류 체인의 밑에 있는 애들이죠. 그런 중소형주를 개발을 해보시면 아마 빅테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몇 배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어떻게 겁니다. 보면 빅테크의 그 양자칩 그 발전, 그 프로세스와 연계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또 뭐 영업이익단에서 네네. 이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기업 네네. 그런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좀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솔직히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업체 좀 네네네. 이제 선제적으로 뭐 들어가 계십니까? 아, 그렇죠. 저는 지금 진짜? 수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기획을 하게 된다면 권 작가님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탈탈 털어봤는데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사실 뭐 양자 컴퓨터가 또 되면은 이 비트코인이 또 채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채굴도 사실 비슷한 원리로 하는 거거든요. 점점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하는 건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또 이런 걸 또 채굴을 또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해요. 네.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방어하는 또는 이런 거를 대비하는 대비책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튼 제가 뭐 그 이런 가상화폐나 아니면 양자 컴퓨터 쪽에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이런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과학적인 팩트를 알고 투자하는 거랑 전혀 모르고 그냥 누가 산다더라 이거 좋다더라 투자하는 거는 같은 투자라도 그거를 홀딩하고 있을 때 이 나의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금방 또 떨려가지고 일희일비해서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 근간을 파악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투자하고 이제 성공 투자라고 하죠. 성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엑소쌤이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분야에 이제 직접 투자 참여하실 때가 진짜 시세가 정말 크게 포텐이 터질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뉴턴도 망했다고. 또 밑밥을 계속 가죠. 우리 권 작가님도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과학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양자 컴퓨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이 너무나 크거든요. 기후변화나 뭐 기업들의 효율성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 삶에도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래 살 거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저는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엑소쌤은 이제 성공 투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권 작가님께서는 행복 투자, 네, 행복하고 싶다. 행복한 성공 투자를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가 40년 전에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제 실제 쓸모 있고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 논점이 되고 있는데요. 상용화의 가능성이 이제 대두될 때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제 단순히 테마로 이제 치부하는 게 아니라 AI나 로봇 뭐 이런 쪽처럼 어떤 하나의 중요한 업종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의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과 어떤 시장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미장원 앞으로 미국 주식 이야기 그리고 세상 사는 이야기와 함께 어떤 투자의 주변머리를 예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장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투자의 마실을 나오고 싶으실 때 앞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부담 없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미장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